이렇게 토요일인데도 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예송 유인금성센터에서는 매 격월로 목소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강좌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3회째가 되고요. 3회째 강좌인데 이번에는 이제 성대마비와 관련된 원인과 그거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시간 정도 강의가 될 것 같고요. 중간에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소심하지 마시고 바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세요. 이게 좀 하겠지 해주세요. 목소리라는 거에 대한 거를 잠깐 좀 설명드리면 누구나 다 목소리는 중요한데요. 인간에 있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목소리죠. 근데 그런 목소리 말고도 또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악가나 가수나 성우나 아나운서나 선생님들이나 성가대나 정치나 강사 누구나 다 목소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이거는 이제 클린턴 스포츠 보이스라고 해가지고 옛날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선거 유세 전에 갑자기 목소리가 변했는데 그 대통령의 목소리 변한 게 이제 아주 이슈화돼서 이제 미국 신문에 났던 거고요. 누구나 다 목소리를 변할 수 있고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목소리 이상이 오는데 이 대통령이 이제 목소리가 이상이 온 거는 이제 히스토만 컨디션, 즉 역류성이 유지되면서 산이 올라와서 성대를 자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목소리가 변했던 것이 이제 기사화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목소리라는 게 단순하게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안 해서만이 이상이 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신경계나 또는 위장관, 또 폐 기능, 그런 다른 인구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이상에 의해서도 목소리라는 것은 항상 변화할 수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그럼 이제 목소리, 우리가 성대 마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목소리라는 것은 이제 생성될 때 크게 이제 발성기관이라고 있습니다. 4개의 발성기관이 있는데 하나의 이런 발성기관에 의해서 작용해서 이제 목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발성기관은 크게 이제 4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폐로서요. 폐를 우리가 이제 발생기라고 합니다. 이 발생기라는 건 뭐냐면 폐 안에 공기를 올려주죠.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게 진동기인데 여기는 후두가 있습니다. 후두 안에 성대가 있는데요. 그 후두를 진동을 주고요. 그래서 이게 진동기라고 해요. 그러면 진동을 하면 음파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 음파가 목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요. 이게 인두광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안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이제 공명기라고 그러죠. 그 안에서부터 음파가 이제 증폭되고 여러 가지 화음이 섞이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입에서 나오면 이빨하고 혀하고 입술에 의해서 정확한 발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감을 통해서 나오니까 이걸 발음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발성기관이 4개의 발성기관들이 서로 조화롭게 움직여서 소리가 나야 되고 어느 한 개라도 이상이 있을 때는 목소리에 이상이 오는 거죠. 큰 예로 폐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공기를 힘있게 올려주지 못하니까 소리가 안 나오게 되고요. 후두가 이상이 있으면 진동을 못하니까 색깔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소리는 팍팍 이렇게도 나지만 발음을 만들지 못하고요. 공명이나 발음기가 없으면 정확한 발음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 생성할 때 이제 발생이라는 건 아까 말씀 폐에서 이제 공기를 올려주는 건데요. 이거를 진동을 성대를 진동시켜서 목소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됩니다. 힘이 되죠. 그러니까 폐가 만약에 내가 소리가 약하다, 목소리가 적다, 그런 것 중에 한 가지 원인은 폐 안에서 공기를 올려주는 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기라는 건 이제 후두 안에, 여기 목 안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성대가 진동을 해서 소리가 나는데 이 진동기가 목소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목소리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명기는 이제 목 안에 있어서 이제 목소리의 음색이나 음질을 만들게 되고요. 발음기라는 건 혀, 입술, 볼 이런 거에서 소리나 말을 만드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목소리를 만드는 거는 진동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후두의 구조를 잠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까 이제 폐에서 공기가 올라오는데 목 안에 이제 크게 길이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는 입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올 때 숨을 쉴 수 있는 기도와 후두라는 게 여기가 있고요. 그 뒤쪽으로 이제 식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후두에서 요 덮개가 있는데요. 이 덮개가 딱 닫히면서 음식이 요 기도로 안 들어가고 뒤로 내려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이제 이게 뒷귀로 내려가고요.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을 할 때는 그냥 이 앞에 있는 기도하고 후두에서 작용해서 그러니까 소리가 나오고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두라는 위치는 숨 쉬는 길과 음식을 먹는 길목에서 기도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내 덮개로 작용을 해서 소리도 만들어내지만 한편으로는 음식이 내려올 때 기도로 들어가는 걸 방지해주는 그런 덮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후두의 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큰 특징은 뭐냐면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장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음식을 먹을 때 막아주지 못하니까 이게 이쪽으로 안 내려가고 여기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막아주는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성대 마비 환자분이 오셨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쉰 소리가 나고 소리가 안 나오고요. 두 번째는 사례가 자주 와요. 기침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음식물이 이제 침이나 음식물이 이쪽으로 잠깐 들어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후두를 잠깐 보면 여기 안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이렇게 돌기 같은 게 있어서 이게 하나가 성대고요. 그 위에 가성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문을 닫아주기 위해서 가성대가 필요한 거고요.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아래는 진성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성대라는 건 여기 보시면 다양한 여러 가지 근육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여러 가지 근육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성대라는 건 이제 목소리를 만들 때 마치 활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악기가 있으면 뭐 기타 줄은 기타 줄들이 있는데 그 줄들 굵기가 다르고 이거 조이는 것에 대해서 길이가 달라지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악기와 같은 종류의 그런 움직임을 이 성대 여기 보이는 여기의 성대인데요. 이 성대가 스스로 잘 조절을 하는 거죠. 길게도 했다가 두껍게도 만들었다가 얇게도 했다. 이렇게 조절하면서 다양한 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대 안에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뇌에서 신경이 내려와서 이 성대 안에 있는 다양한 근육들을 조절하면서 이제 소리를 만들게 되죠. 다음 주세요.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성대라는 걸 그럼 어떻게 해서 소리가 만드냐를 이제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성대가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방면으로 갔을 때 이렇게 마치 파도 치듯이 아래가 닫혔던 위가 열리고 이렇게 파도 치듯이 순차적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성대가 이제 닫혀 있다가요. 폐에서 또 공기가 올라오면서 성대가 아래쪽에 열리면서 이렇게 열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공기가 위로 올라오면 이게 성대가 열리면서 바로 다시 이제 성대가 아래쪽이 닫히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닫히고 공기를 차단시키는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을 돌 때 공기가 이렇게 나왔다가 닫히고 나왔다 닫히고 즉 공기를 압축시켰다 이완시켰다 압축시켰다 이완시켰다 하면서 이 성대 위에서 이제 공기가 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음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소리의 음파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성대는 내가 올라오는 공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열리고 닫히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소리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사이클은 이렇게 되지만 원래 우리가 말을 할 때 일반적으로 저가 지금 얘기하는 정도의 소리는 1초에 보통 한 140내지 150번 정도의 사이클을 일주일에 빠르게 이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음파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성분들은 보통 한 200에서 250번 정도, 남자분들은 140에서 180 정도. 그렇지만 이제 노래를 할 때는 얼마나 더 빠르게 하냐면 2만 분까지 빠르게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대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힘이 약하거나 다치는 게 불안정하다 그러면 노래하는 데 장애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만 분 동안 빠르게 움직이면서 음파를 만들어줘야 될 걸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상황들입니다. 다음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대가 이제 여기에 성대인데요. 그러면 이 성대가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는지 한번 보면 불러주세요. 이렇게 성대가 중요한 건 이게 가운데 닫혀야 되는 소리가 닫히면서 이제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하는 과정에서 즉 음파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즉 성대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면서 음파를 만들게 되는 과정.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성대가 만나야 되고 가운데서 만나야 되고 이 성대의 근육이 힘을 받쳐 밑으로 올라오는 근육에 힘을 받쳐주게끔 긴장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막이 깨끗해서 잘 움직여줘야지만 이제 깨끗한 소리가 나와요. 이건 이제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 건데 이렇게 닫히고 열리고 하는 과정을 한 사이클로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소리의 음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러한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대가 잘 닫혀야 되고 가운데서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힘이 주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이제 소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베이스, 바리톤, 테너, 뭐 알토, 뭐 소프라노 이런 여러 가지 음역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음역들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사용하는 음역은 한 이 정도 됩니다. 근데 나머지 성대의 길이나 진동 횟수에 따라서 음역대나 그냥 점점 올라가게 되죠. 빠르게 움직이면 더 위로 올라가고 더 느리게 움직이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여성은 성대가 짧고 빠르게 움직이니까요.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남성은 굵고 기니까 좀 더 내려가는 그런 음색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그러면 그렇게 성대로 움직여주고 조절하는 게 그럼 과연 어떤 거냐? 그런 우리 목소리를 만드는 신경에 의해서 조절하게 됩니다. 즉 뇌 안에 보면 여기 뇌 측두월 옆에 있는 뇌 부위에 이걸 측두엽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위에서 모든 신호들은 통합돼서 내려오게 돼요. 즉 여기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성대를 어떻게 움직여라 하는 명령을. 그러면 이 명령을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이 뇌관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뇌관이라는 부위에서 여러 가지 감각신경.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긴장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떨린다든지, 그다음에 또 겁을 먹거나 그런 목소리가 이상하게 변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노래를 음악을 들었을 때 음색에 따른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소리가 변하는 거는 여기서 다 통합을 하게 됩니다. 뇌관이라는 데서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합해가지고 성대를 움직여주기 위해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애절한 목소리도 있고, 아니면 강한 목소리도 있고, 편한 목소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은 다 모두가 이 뇌관이라는 데서 그 감정적인 상태나 외부 자극을 통합해가지고 조절해서 소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뇌관에서 이제 내려오는 신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상호도 신경이라는 거하고, 그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반응도 신경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성대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반응호두 신경입니다. 즉, 반응호두 신경은 뇌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지만 길게 왼쪽은 심장인대까지 돌아서 올라오고요. 오른쪽은 여기 이렇게 쇄골인데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요. 근데 상호두 신경은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근육, 그 음을 높이고 낮추는 데에 작용하는 게 상호두 신경입니다. 하지만 반응호두 신경은 아까 보신 것처럼 성대를 움직이고 닫고 하는 데 필요한 신경이 이제 반응호두 신경이죠. 다음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보시면 아까 반응호두 신경은 길게 내려온다 그랬는데 신경이 어디서 내려오냐면요. 목을 타고서 이제 우리가 경동맥이라는 건 동맥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왼쪽 편은 심장이 있는 데서 이렇게 대동맥 부에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다시 올라와서 갑상선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후드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은 어떻게 하냐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동맥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돌아서 여기 뒤쪽을 따라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후드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신경이 이 성대신경 앞에 굉장히 길입니다. 여기도 길고 여기도 길고 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신경이 이렇게 긴다는 거는 어떤 작용이 있냐면 쉽게 다른 데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신경이 이렇게 우리가 갑상선 여기 보면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가니까요. 우리가 성대 마비가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갑상선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갑상선에 바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뒤쪽에 신경이. 그러니까 갑상선을 끼워내려고 우리가 이렇게 적시다 보면 이쪽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문 과정이 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심장 수술하다 보면 우리가 심장 수술하다 보면 여기 신경이 바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장 수술하다 보면 잘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폐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폐 안에 폐농양 폐결핵이 심해지면 여기 임파선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염증이 생기면 굳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신경이 또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들은 목에 만약에 그러면 목에 이제 여기 혈관종 같은 게 큰 게 있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신경 다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목에 경부 결핵이 있어서 막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결핵균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수술하다 보면 이게 전부 다 신경을 다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갑상선, 특히 이제 갑상선을 이걸 뛰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신장수술, 폐수술, 폐를 치료하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돼서 신경이 다치는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신경이 길게 돌아가는 대신에 여러 가지 질환들에 의해서 목소리의 신경, 성대신경은 쉽게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보면 대략 이렇게 여기서만 이렇게 돌아가니까 특별한 구조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거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략 오른쪽은 왼쪽보다도 더 덜 다칩니다. 그래서 성대 마비를 보면 거의 60%, 6대4 정도 60% 이상은 다 왼쪽에서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40%는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훨씬 더 왼쪽에 후반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신경은 여기 뒤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후드로 들어가는데 이 반해부도 신경이
어디 작용하냐면 이 성대의 근육과 이 성대를 움직여주는 신경에 바로 작용을 해서 성대를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그러면요, 성대가 마비가 왔을 때, 그러면 신경이 마비가 왔을 때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신 것처럼 이쪽은 안 움직여요, 지금. 마비가 와서. 안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만 움직입니다. 근데 이렇게 붙긴 붙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쪽 근육이 얇아져 있고, 이쪽이 이제 마비가 왔기 때문에 다치지 못해요, 성대가. 안 다치고 바람만 빠지죠. 그 다음에 이 부분보다는 더 심한 부분이 떼어보시면은, 이쪽이 다치지 못합니다. 이쪽은 움직이죠? 그렇지만 이건 안 움직여요. 그리고 특징적인 건 지금 이쪽 성대 근육은 다 말라가요. 말라가니까 펄펄펄 하고 전방밖에 없고 근육이 이제 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치지 않고 말라가니까 힘을 유지시키지 못하니까 공기는 세게 돌고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오게 돼서.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리가 내려고 그러면 두 개가 가운데서 만나야 되고 힘을 받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진동을 해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 안에 보시는 것처럼 첫째는 만나지도 못하고 가운데서 서로 그 다음에 이쪽이 안 움직이니까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게 근육이 마비되면서 말라가니까 힘을 받지 못하죠. 비록 이게 두 개가 여기서 이제 만난다 하더라도 소리를 못 냅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발성할 때 보면 발성할 때 보면 이 성대는 이렇게 움직여서 오는데요. 이쪽 성대는 지금같이 종이천처럼 얇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지 못하죠. 그 다음에 근육이 말라있으니까 어떻게 되면 성대가 힘을 받지 못하고 공기가 올라올 때 여기가 플럭플럭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가다 성대 마비 있는 환자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이게 잘 만나요. 근육이 마르진 않았어요. 만들진 않지만 잘 만나요. 만나는데 목소리는 굉장히 바람 빠진 듯이 약하고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서는 뭐냐면 성대를 이렇게 잘 만나니까 뭐라 하냐면 후대염이라고 해요. 염증이 있어서 그러거나 소리 안 나오거나 그러고 넘어가요. 근데 자세히 우리가 보면 이 성대의 긴장도, 즉 힘을 받지 못하고 근육이 약해져 있으니까 만나서 그냥 잘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소리를 잘 날 때 보면 이게 플럭플럭하게 약해지게 벌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소리가 이제 빠지는 소리가 나죠. 근데 그런 경우는 마비가 왔을 때 성대가 마르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파레시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할 때는 열리는데 보신 것처럼 이쪽은 아무런 변화 없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대 마비를 치료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포커스를 둬서 이제 소리를 다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점은 어떻게든지 두 성대가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로는 이쪽 성대의 긴장도, 그러니까 근육이나 안에 있는 인대층 긴장도를 높여줘서 성대가 공기가 올라왔을 때 같이 둘이 만나서 진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대 점막, 그 점막이 아까 이렇게 움직이듯이 그 점막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성대 목소리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대 마비가 어떤 원인들 때문에 오는지 잠깐 보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것도 한 21%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수술을 여기를 받았어요. 이쪽을 받았는데 갑자기 오른쪽에 성대 마비가 와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원인 이상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분은 아래쪽 폐를 제거했는데 이쪽에서 마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이제 원인 없이 오는 건데 그런 원인 없이 오는 것 중 21%가 되는 건 원인이 가장 많은 것은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내가 바이러스가 아까 그 뇌에 있는 부위에 올라가서 신경, 그러니까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신경 있는 부분을 파괴시키는 거죠. 또는 뇌 아까 이렇게 통합하는 곳에 있는 신경세포를 파괴시켜서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되는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원인 없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술에 의해서 손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게 한 40% 되는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 신경이라는 게 바로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암이다. 그러면 목소리하고 암의 둘 중에서 어떤 걸 그러면 할 거냐. 그러면 일단 암부터 제거하는 게 우선입니다. 암을 다 제거해내고, 그 다음에 이체적으로 목소리를 개선하는 게 원칙이죠. 목소리를 살리기 위해서 암을 불 제거하면 그건 안 돼요. 왜냐면 그건 암은 자라나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암이다 그랬을 때는 암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이상해서 목소리를 치료하는 게 이제 그 다음 순서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에 의해서 손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암세포가 침식되어 있다든지 붙어 있다든지 그랬을 때 같이 제거해야 되니까. 특히 이제 갑상선 수술이 이제 많죠. 13%. 그 다음에 뇌기전 수술이니까 뇌, 이 아래쪽에 종양이 있을 때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경부 수술, 목 안에 이제 목 폭이 있다든지 이런 걸 떼어낼 때도 올 수가 있고요. 미주신경 종양 수술은 경부 디스크. 디스크 수술할 때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쪽 목뼈 있는 데까지 수술하기 위해서는 이게 제껴야 되거든요. 옆으로 제끼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땡긴단 말이죠. 그리고 신경이 이제 마비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동맥수, 아까 그 말씀드렸죠. 혈관에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부종양, 그럼 식도암 같은 것이라고 해도 마비는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외 순성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가격을 받았다든지, 갑자기 탁 맞았다든지, 여기 아니면 이제 교통사고 났을 때 이렇게 핸들이 있는데 목을 부딪혔다든지 했을 때도 우리가 마비는 올 수 있어요. 또는 이제 신경계 이상, 그러니까 신경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염증 질환, 그러니까 염증 질환이라는 게 뭐냐면 결핵, 뭐 이런 거, 후두 염증, 이런 것들에서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천성으로도 올 수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선천성 마비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대 마비는 아주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오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런 증상이 없이 마비만 왔다, 우리가 그랬을 때는 항상 뭐냐면 머리 위서부터 가슴까지는 다 찾아봐야 돼요. 어떤 원인 때문에 아닌지. 즉 성대 마비 왔을 때 원인이 분명하고 관계없지만 원인이 모를 때는 뇌 안에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또는 뇌 기저부에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목에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각상선에 이상이 있는지, 식도, 폐, 심장 어디에서 원인이 왔는지를 일단 다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원인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암을 찾아내는 거죠. 암 때문에 올 수 있으니까 그 암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만약에 아무런 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원인 미상으로 성대 마비가 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 성대 마비랑 꼭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성대 마비로 오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문폐쇄부전증이라는 건데, 성문폐쇄부전증은 성대 마비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여기 안 다쳐요. 안 다치고 소리 날 때 이제 벌어지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말고도 성대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응성 성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대가 이렇게 안쪽에 들러붙어 있어요. 홈이 퍼져서 안쪽에 휘어 있죠. 그러니까 소리를 냈다 되면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져요. 안 붙어요. 그러니까 마치 마비가 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우리가 이제 간별 진단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노인성 후두라는 게 있습니다. 노인성 후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근육이 말라요. 연세 드시고 나이 드시면 이제 목소리가 이제 작아지잖아요. 약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대가 말라가는 거죠. 근육이 말라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소리 내실 때문에 이렇게 벌어져요. 안 맞나고. 그러니까 이걸 마치 그러면 마비가 된 거로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진단받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게 마비가 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노인성 후두나 또는 이제 성대구증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이렇게 마비가 된 것처럼 나타날 수가 있다는
망가진 거면 이거는 그 껍질 사이로 그 전선 바닥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회복이 빨라요. 근데 껍질까지 이렇게 딱 없어진 거면 이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엑소노 스메시스, 엑소노 프레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즉 전선에서 피복은 안 벗겨지고 속안에 게 끊기면 다시 회복이 잘 돼요. 근데 피복이 벗겨졌으면 이거는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런 특징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회복되는 거를 기다리는 거, 그냥 기다리느냐 아니냐는 이제 우리가 저 검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린 거고, 저걸 인터프리테이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전처럼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는 이제는 뭐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검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거기 결과에 맞춰서 회복 가능하다 그러면 임시적으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임시적으로 해서 회복될 때까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년 정도 걸리니까 그동안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임시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영구적인 게 마비가 됐다 할 때는 영구적인 치료로 들어가서 해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치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는데,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럼 치료하는 방법은 예전부터 이제 많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거는 이 성대를 어떻게 하면 가운데서 만나게 해줄 거냐. 그 다음에 만나서 그 다음에 이 약해져 있는 긴장도를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거냐. 그 다음에 진동을 만들어서 소리를 만들 거냐 하는 게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이제 우리가 갑상연고, 성형술, 피용연고, 내전술, 성대 주입술, 경투술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지금은 이제 메인 치료 방법인데요.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성대라는 거의 움직임이나 그 소리를 내는 그런 음향학적인 그런 게 발달이 안 되기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몰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영상 진단 장비들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면 무조건 어떻게든지 성대를 가운데서 만나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성대를 가운데 만나서 소리를 내주게 되면 이게 소리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운데 못 만나니까 어떻게든지 가운데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갑상연고 성형술하고 피혈연고 내전술입니다. 즉 피혈연고 내전술이라면은 이 안에 있는 연고를, 성대에 있는 연고를 이렇게 돌려서 이게 가운데로 어떻게든 올 수 있게 만들어주고, 갑상연고 성형술이라는 거는 이제 갑상선에다 구멍을 내서 실리콘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거를 가운데로 밀어주는 거죠. 강제로 밀어서 이제 붙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다음 주세요. 그럼 여기 이제 이게 갑상연고 성형술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대를 어떻게든지 가운데다 이제 밀어서 이제 붙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구멍을 내죠. 구멍을 내고 이제 실리콘을 넣어서 이제 이걸 밀어주는 거예요, 가운데다. 근데 이제 이렇게 넣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넣는데 문제는 이거는 여기에 성대에 있는 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의 성대 위치가 약간씩 달라요. 길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성대 아래쪽으로 이렇게 잘 밀렸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잘 밀리지 않거나 이게 좀 더 아래쪽으로 여기로 가면 밀린다든지 아니면 위쪽으로 밀린다든지 그러면 목소리가 이제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멍을 내고 위치를 정해요. 누르고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들어보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 고텍스라는 이런 이렇게 이렇게 뭐냐면 비닐 같은 거예요. 일종의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비닐 같은 거를 이제 집어넣게 돼요. 그럼 비닐은 왜냐면 모양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넣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넣으면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주게 되죠. 근데 고텍스가. 근데 문제는 고텍스라는 게 이게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이물질인데 이게 비닐 같은 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성대에는 여기가 굉장히 얇아요. 여기 성대 근육이 있고 이거는 수두실이라고 하는데 공간이 굉장히 얇은데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고텍스를 넣고 나면 여기서 이제 뛰쳐나와요. 뚫죠. 왜냐하면 성대는 계속 움직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텍스를 다시 빼내고 이제 다시 재수술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갑상연고 성형술의 개념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성대를 가운데 붙이는 수술을 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마비가 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대를 이렇게 만나서 소리는 내지만 한쪽에 근육이 긴장도가 떨어져서 약해져 있어 소리가 날 때 이렇게 휙 하고서 바람이 빠지는 경우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거 그냥 살아야 된다고. 갑상연고 성형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죠. 그거는. 왜? 성대 붙으니까, 일단은. 붙으니까 더 붙여줄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붙기는 붙여요. 대신 긴장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갑상연고 성형술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음 주세요. 근데 요게 이제 문제는 갑상연고 성형술이 문제가 되면 이게 자꾸만 삐져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게 실리콘 블록인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조금씩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옆으로 간다, 옆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블록 자체가 크니까, 이 목적이 크니까 이제 움직이거나 행동할 때 혹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씩. 그러면 간혹가다 이렇게 삐져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이 이동하다든지 이제 부적절한 위치에 있다든지 조직이 돼서 물려가지고 개선되거나 고형물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수술하고 났을 때 성적은 아주 좋아요. 우수한데 한 4, 5년 지나고 났을 때 성적은 굉장히 막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있을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단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가장 수술이 강화수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좀 더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들이 이제 성단의 주입술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마취 시켜놓고서 성대 안에다 이제 큰 긴 바늘을 통해서 양으로 주입시키는 거예요. 성대 안쪽에다.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성대라는 건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층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성대가 있으면 여기 안에는 이제 젤리 층 같이 하면서 움직이게 만드는 층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인대층이 있고,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대 마비 말고도 다른 거 있을 때 이제 약물들을 주입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하이알루론산이나 뭐 아테콜, 그 다음에 팻 같은 것들이 주입을 되는데, 그 중요한 거는 아무데나 막 넣는 게 아니라 각각의 물질에 맞게끔, 그 물질에 맞게끔 주입되는 위치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이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요 바로 중간층에다 주입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테콜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인대층에다 주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헤플론, 젤폼, 팻, 그러니까 그 지방 같은 건 근육에다 주입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지방을 우리가 간혹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방을 주입해서 그 지방 주입을 하게 되는 성대마비에다 지방을 주입하게 되는데, 지방은 이제 근육에다 주입을 시키잖아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을 넣는 거는 볼륨을 크게 해서 이제 붙여주는 효과를 있는 성대를 맞춰주는 거. 근데 이제 팻이라는 건 뭐냐면 문제는 집어넣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흡수가 되니까 우리가 볼륨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좋지만 그 다음에는 흡수가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테콜이라는 건 뭐냐, 영구적인 물질인데 그거를 우리가 인대층에다 여기다 주입을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유층의 움직임을 그대로 놔두고, 하이알루론산이라는 거는 왜 필요한 거냐면, 우리가 성대 구충이라고 아까 보시면 성문폐쇄 잘 안 붙는 사람들은 성대 구가 이렇게 홈이 펴지는데 거기다 그거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사용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걸 쓰는데 문제는 저런 주입을 시키는 건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택해주고. 문제는 주사를 이렇게 놓게 되면 위에서부터 이제 바늘로 찌르는데요. 문제는 찔러가지고 바늘을 이렇게 주입시켜놓으면 이게 다시 이렇게 약물이 그대로 빠져나와요. 대부분 많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구멍을 뚫어 놓는 게 되니까 거기를 새요, 약들이. 그러니까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거기다 성대 안에 주입시키는 어떤 물질들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영구적인 물질로는 아테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PMM이라고 해서 원래는 우리 뼈를 접합하는 데 사용되는 이런 시멘트 종류들 중에 신체 안에 이제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약물, 물질인데, 이건 생체에는 거부반응 없이 다 우리가 아주 오랜 전부터 쓰던 약물인데, 그거를 주사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42마이크론으로 동글동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아주 작은 마이크론인데, 우리 몸 안에 있는 교원질이라는 게 이걸 둘러쌉니다. 둘러싸면 어떻게 되냐면, 세포가 이거를 둘러싸니까 세포가 같이 한 덩어리가 되죠. 그럼 둘러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포의 부피가 커지게 돼요. 커지면서 영구적으로 이제 자기 몸 안에 간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용되는 게 이제 자가교원질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를 피부를 떼어다가 또 교원질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이알루론산 이런 것들 사용하게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경추적 성대 성형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사를 놔서 그러면 어떻게 성대를 바꿔줄 거냐 하는 목적인데요. 경추적 성대 성형술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성대가 소리가 안 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다치지 않는 거죠, 여기 소리가. 그러니까 성대 인대층에다가, 이 고유층 말고, 이 인대층이라는 부위에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밀하게 고용물질을 넣어주면 이 성대가 이렇게 부풀어지겠죠. 부풀려서 가운데서 만나게 만들고요. 두 번째로는 성대 이 자체 안의 긴장도를 유지시키는 거죠. 안쪽에다 성대 안에 직접 주입이 된 거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게 아니라, 성대가 말라있는데 바깥에서 밀어주면 그 긴장도를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성대 자체를 긴장도를 유지시켜서 이 안에다가 우리가 주입을 시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고유층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이 층을 건드리니까 성대 진동, 하동 진동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 할 수 있냐 하는 게 이 경추적 성대 수술에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다
그 바늘을 통해서요. 그 성대 안에 들어가서 그 성대 고유 인대층, 그러니까 성대 안에 있는 구조물 안에다가 우리가 지금같이 약물을 주입시켜가지고 이렇게 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풀려주는 거죠. 안쪽에. 그리고 성대를 성형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대를 같이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긴장도를 유지시켜서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잘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경추 성대술인데, 이거는 뭐 마취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다가 부분 마취를 통해서 주사를 놓게 됩니다. 그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행했던 이제 경추 성대술의 이제 그 작년 겨울에 그 동아시아 음성학회, 그 일본에서 있었던 동아시아 음성학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발표했던 건데, 성대 마비 환자들 27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전까지 데이터들을 이제 우리가 모은 거고요. 278명의 데이터를 모았는데, 이제 평균 연령이 한 53세 되시고요. 그 다음에 한 48개월 정도의 경과 기록을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아테콜이라는 물질, 영구적인 물질과, 그 다음에 자가면, 오톨로젠이나 자가면체, 그 다음에 카이밍 에이스라는 7개를 7명한테 이렇게 시술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건 뭐냐면, 이제 스카르포카포드라든지 아까 성대 두쪽, 아까 휜 거 보셨죠. 그런 환자들에서도 이제 우리가 경추적 성대 성형술을 이용할 수 있어요. 대신 주입되는 약물은 다른 걸 쓰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레스바이럴리스, 아까 말씀드린 그 노이즈모드, 안 다치는 분들, 성대가 이렇게 벌어지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12분한테 이제 시술했습니다. 대신 아까 사용되는 약제는 완전히 다른 거죠. 다음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음성 지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는데, 그러면 이제 성대마비에서 처음 시도했던 분도 한 번에 끝나면 한 56% 되고, 2번 정도 시도할 때 37% 됩니다. 그다음에 3번까지 하신 분이 한 5.5%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얼마만큼 성대 근육이 많이 말라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입되는 약, 그러니까 처음에 주입되는 거는 성대는 이렇게 벌어져 있지만 이건 숨을 쉬는 공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대에서 우리가 주입시킬 수 있는 거는 130%가 맥시멈입니다. 뭐 200%, 300% 많이 넣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130%가 숨 쉬고 움직일 수 있는데 맥시멈이 되죠. 근데 130%만 넣었을 때 아까 근육, 인대층을 보강시키는 성대 볼륨을 얻기까지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제 2차 수술하고 그 다음에 더 안 됐을 때는 3차 수술까지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볼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다음 보세요. 그럼 이제 그 목소리 정도, 회복 정도를 보면 이건 뭐냐면 이건 바로 금방 좋아지는 건데요. 성대 마비 있는 환자분들은 약 80%에서는 바로 즉시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트랜지언트 임프루먼트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좋아지시는 분들이 한 14%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94%에서 목소리 회복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프루먼트 안 되는 분도 3분은 계세요. 목소리가 좋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뭐냐면 목소리가 좋아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성대마비가 워낙 심하니까 그분들한테서 이제 우리가 주입을 해놓고 2개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걸 붙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진동을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제 우리가 성대마비는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포함되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이 세 분들 중에는 어떤 분이면 또 한 분은 암으로 후두를 반쪽을 이제 잘라내신 분들이죠. 우리가 후두 구분절제술. 그러면 성대는 이분들은 없어요. 한쪽은 거의 없이 이제 다 없어진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성대를 만들어줍니다. 반대쪽에. 이쪽은 움직이지만 이쪽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목적하는 거는 그런 분들은 목소리를 좋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소리를 내서 대화가 될 정도, 내가 말하는데 편한 정도가 목적이 되죠. 근데 환자분 기대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하고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임프루먼트, 그러니까 좋아지지 않은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94%에서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입하고 나서 이제 합병증은 뭐냐면 가래가 끓는 게 대부분 많았어요. 43%에서는 가래가 많이 끓어요. 목소리에서. 가래가 끓으시고, 그 다음에 이물감을 좀 느낍니다. 걸린 듯한 느낌들을 약간.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실 때 좀 약간의 통증들을 약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행위고 나중에 이제 개선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양한 증례들,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상태에서 그러면 경추성대 성형술로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지를 보면, 이분은 이제 갑상선 수술하시고 나서 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서 이분은 말하는 게 좀 덜 만나 있어요. 근데 안 만나요. 성대가 안 만나고 약해져 있죠, 근육이. 목소리가 이렇게 이중음이 납니다. 다른 사람도 관심을 갖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중음이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경필 성도에서 성령술을 시연하는데 이게 시술 장면인데요. 우리가 아까처럼 목을 통해서 들어가서 인대층에다가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주입에서. 지금은 한 130% 정도 이렇게 보강을 시켜놓은 거죠. 성경 후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주입된 모양을 볼 수 있고 성대가 보면 이제 닫혀요. 만약에 닫히면 소리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끌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목소리가 거의 정상화돼서 자기가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하나는 성대를 가운데서 만나게 만들고 하는 긴장도를 유지시키니까 목소리가 이제 회복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분은 이제 심장 수술하고 나서 성대 마비가 온 거죠. 완만한가 깎아놓은 듯한 뾰족한 약해요. 소리가 잘 안 나고. 상당성을 날아오르다 보면 절로 감탄을 할 수 있게 숨이 차시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렇게 말라 있어요. 거의 안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대층에다가 이제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대를 볼륨을 익스텐더 시키고 크게 만들고 그다음에 긴장도를 유지시키면서 두 개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성대 인대층에 얼마나 정확하게 잘 주입을 시키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쓰다듬어진 듯한 완만함과 깎아놓은 듯한 뾰족함이 어우러진 산등성이를 따라 오르다 보면 절로 감탄을 금할 수 없게 된다. 네. 자, 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목소리가 이제 편곡을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얘는 이 다음 두 분은 저희가 얼굴 익스포저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동일하신 분들인데요. 이건 A인데요. 수두 신경 초정이라고 해서 수두 신경에 이제 종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떼어냈습니다. 떼어내고 나서 성대 마비가 오고 우리 나이가 어렸지만 바람이 세고 무엇보다도 산에 올 때 덥고 배어는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4년이 지났어요. 무엇보다도 산에 오를 때 더욱더 배어는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는 4년이 지날 때까지 왜냐하면 이제 성대 안에 그 약물이 주입돼서 보강을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 성장하고 관계없습니다. 같이 자라면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 보형물질 같은 거나 이런 거 애들인 경우에는 우리가 각성적인 성형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성선이 갑자기 성장하면서 퍼지기 때문에 보형물을 넣어놔도 이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는 우리가 원래는 사용하지 못하는데 성형술은 우리가 이제 경피적 성형술을 할 수가 있죠. 성대 안에다가 이제 보강을 시켜놓은 거니까 이거 자라면 또 같이 그 안에 또 퍼지면서 목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아니고 뇌 기저부 종양이라서 뇌 안에 종양이 있던 분입니다. 그걸 떼어내고 나니까 문제는 뭐냐면 종양을 떼어내면 9번, 10번 신경, 그러니까 목의 인두, 삼키는 근육의 신경도 마비가 오고 성대도 마비가 오고 다 마비가 왔어요. 그걸 보시면 발음을 못해요. 그 다음에 삼킬 때마다 사례가 들려서 폐 합병증 때문에 이렇게 주름 끼고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오셨어요. 이거 주름 끼고서. 그래서 이제 경피적 성대수술 시작했습니다. 하고 이제 바로 뺐죠. 목소리가 감동을 주며 나아가 신비롭게까지 자기가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숲속에 부럽게 하늘을 바라보며 그 다음에 이제 2차하고 나서의 우리나라의 겨울은 참으로 아름답다. 무엇보다도 산에 오를 때 더욱더 그 빼어난 이름다움이 느껴진다. 쓰다듬어진 뜨단 완만함과 깎아놓는 듯한 뾰족함이 어우러진 산동산 이름을 따라 오른다 보면 절로 감탄을 금할 수 없게 된다.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상태가 아주 폐수술, 신경술에서 그런 분들 마비가 왔는데 그런 분들은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나 아까 그분 같이
그러니까 다 마비가 와서 어떻게 하냐면 음식을 삼키질 못해요. 삼키기만 하면 바로 사례가 들리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성대의 방어기전, 덮개 기능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삼키는 작용들도 없어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경추적 성대 소금술 통해서 성대를 닫을 수 있게, 당도를 키워주고 닫힐 수 있게 만들어주고, 삼키는 훈련을 시키면 폐로 들어가는 걸 막을 수가 있죠. 덮개를 이제 복원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잘 넘어가고 자기 목소리도 회복되는 그렇게 돼서 지금은 좀 건강도 아주 회복되셨고, 이제는 뭐 자유롭게 뭐 다 음식이나 모든 생활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같이 이제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고 다양하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성대마비들이 있을 때 이런 경추적 성대 훈련으로서 다시 정상적인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강좌는 지금까지 이상이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는 3년 정도 됐는데, 네. 지난 3년 정도 되셔도 그 걱정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3년, 4년이 되셨다 그러면 이제 근육이 얼마만큼 많이 말라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대 근육 안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안에 돼 있어야 될 근육들이 얼마만큼 많이 마르냐에 따라서 회복은 되실 수 있는데 대신 그러면 한 번에 끝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두 번, 두 차례 걸쳐서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결정이 되죠. 그렇지만 목소리 회복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나는 지금 그거랑 한거고요. 코를 이게 생각이 안 되셔서요. 네. 요즘은 네. 학장을 하면 그렇게 학사람들이 의미 안 해요. 네. 저는 다른 네.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되신 거예요? 재정은 바로 여기 하다가 한 9월 하다가 올라 또 10개월 돼서 9월 안 했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은 뭐가 어떤 게. 같이 오셔가지고. 네, 네, 네. 네. 숨을 못 잤어요. 생기는 순간. 그런 경우는 아까 이분처럼 뇌기저부의 종양이 와서 수술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요. 뇌경색이 오면 우리가 삼키는 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에 신경들이 있는데요. 그 삼켜줄 때 필요한 근육들을 움직이는 신경들이 있는데 그 신경에 좀 이상이 오거나요. 또 하나는 이제 성대를 움직여주는 신경이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키는 게 작용이 잘 안 되고 목소리 내거나 이제 소리를 내는데 작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지멋대로 나와. 그렇죠. 예. 그건 뭐냐면 성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대를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성대를 잘 조절하고 긴장도를 유지시키고 접촉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음이 막 변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뇌기저부에서 이상이 온 건데요. 그러면 이제 성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우리가 좀 검사를 해보거나 관찰해봐서요. 그 다음에 그거를 교정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힘들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거리 수술을 하면서요. 네, 거리 수술하면서 뇌들 안에 잘랐거든요. 네, 목젖이요. 네. 네. 그럼 그 성대 소리하고 그게 관계되는 게 아, 4 o'clock. 관계는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명이라고 그랬죠. 이제 여기서 폐 공기가 올라오고 후두에서 진동을 해주고 인두가 목 안에 있는 공기에서 공명을 만들어서 이제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잘라내는 경우에는 만약에 그 목조신들을 잘라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목 안에 공명 여기 안에 있는 구조물이 변형이 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점막이 상처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색깔이 약간 좀 변하게 됩니다. 지금 목소리가 변하는 거 전적인 뭐 톤이나 이런 게 변하는 게 아니라 음색이요. 음색이 조금 변하게 되세요. 그게 목이 좀 마르거든요. 네, 네. 치료를 가능합니까? 그거는 이제 그건 수술하고 나서의 문제인데요. 그거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고기에 필요한 부분들만 그거는 약을 드시거나 그러면 뭐 치료는 가능합니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저는 7살 때 신경 수술을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어렸을 때도 목소리 워낙 말을 못해서 목소리가 이렇게 약하고 몰랐거든요. 그 후에 목소리가 계속 너무 이렇게 멀리에서 있는 사람 목소리로 들으니까 약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한 병원에 가서 해봤거든요. 근데 그 수술을 인해서 호수통에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졸게 하고 그런 거 없는 거 같아요. 그걸 얘기를 해서 안 했었는데
지금 그 주사위 해서 그건 당연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마비가 온 거죠. 한쪽에.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마비가 오면 대부분은 어떠냐면 적응이 좀 돼요. 반대쪽 성대가 이제 거덕이 옆으로 움직여줘서 붙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대는 붙어요. 붙긴 붙는데 문제는 한쪽의 성대는 마비가 와 있으면서 긴장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큰 소리 내라고 휙 하면서 일반적인 조용한 소리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 성대의 긴장도만 우리가 올려주기만 하면 그 목소리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거를 연구를 집어넣거나 이거는 어려워요. 지금 그렇게 지금 붙는 상태라면. 그러니까 그거는 성대 주입을 할 때 우리가 주입을 할 때 볼륨을 많이 넣는 것보다는 긴장도만 올릴 수 있는 양으로 조절을 해놓으면 좀 잘 적응되는 소리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네. 한 달 전에 제가 큰 소리를 질렀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목소리가 쉬웠는데 네. 반 되면 다 아프고 네. 아직 회복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네. 들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건지 네. 반 되면 그 목소리가 아프시죠? 불편해지고 좀 아프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소리를 질러서 이제 목소리가 안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성대가 이렇게 움직이고 진동하잖아요. 근데 팍 찌르면 안에 피가 터져요. 그래서 출혈이 있어가지고 피하 출혈, 점막하 출혈이라고 해서 성대가 출혈이 있어서 붓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팍 하면서 이제 진동하는 부위의 점막이 이렇게 붓는 거죠. 부어가. 그럼 이제 겹절이나 이렇게 용종처럼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점막이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가장 많은 경우거든요. 근데 만약에 3주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약을 드시고 이제 목소리 사용하지 말고 물 많이 드시고 3주까지 기다려봤는데도 회복이 안 되면 그때는 검사를 받아보실 거예요. 지금 한 달 되고 한 달 되셨어요. 그럼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혹시 안에 이상이 다른 이상이 있는지. 네. 그러면 정상적인 목소리를 배기라고 했을 때 수술하고 수술하면 최고 한 치료는 그러니까 거의 정상적으로 다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제일 잘 되는 거는 100으로 날. 근데 문제는 100%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0%라는 의미는 내가 노래도 자유롭게 하고 노래도 마음대로 부를 수 있고 말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100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옛날 정상의 100이라면 내 음도 자유롭게 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성대는 이쪽 성대는 마비가 온 거예요. 지금 마비가 오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높낮이를 막 움직일 수 있다면 성대가 그냥 길어서 줄어들어서 마음대로 자꾸 조절이 돼야지만 이제 음의 높이도 조절이 되고 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는 될 수는 없어요. 대신 가장 근사치로 되는 건 99%까지는 될 수는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거를 자기가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성악을 하셨던 분들은 이런 분들은 마비가 와서 그리고 저희 이제 수술했던 분도 한 분 노래는 어느 정도 돼요. 그리고 레인지, 그러니까 음역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또 뭐냐? 자기가 한쪽 마비된 걸 가지고선 반대쪽으로 조절합니다. 반대쪽으로 조절해서 어느 정도 음역을 회복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정상처럼. 하지만 일반적으로 했을 때 이술에서 100을 그대로 정상처럼 만들면 그건 아니죠. 하지만 일반적인 대화는 자기가 소리 내는 거에서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또는 마비된 정도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지금 저분같이는 만약에 성대가 잘 붙어요. 긴장도만의 문제다. 그러면 긴장도만 올려줬을 때는 회복되는 거는 거의 100%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마비가 심해요. 아까 그 할아버지는 마비가 심하면 우리가 인대층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고강화시키잖아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내가 100% 회복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목적이 어떤 정도에까지 우리가 이걸 도달시키느냐 이게 이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또는 마비된 정도에 따라서. 그거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정상적인 목소리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소통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드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절대 떼골 같은 목소리를 바꾸는 건 아니니까. 네, 다 설명드리죠.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그러면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감사합니다.